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2년 5월 30일 이슈 체크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좀 일찍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사실 좀 장중이긴 한데, 자, 오늘 좀 어떻게 끝날지 제가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저희 또 담당하시는 분이 또 편집하신 분도 제가 너무 늦게 드리면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장중이긴 한데 좀 일찍 그냥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후엔 좀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지금 물가지수, 그러니까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꺾였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하락했죠. 전월보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하락한 거예요. 증가는 했는데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엔 그 모멘텀이 생겼고, 이제 물가는 피크아웃 쳤구나, 물가가 고점이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 가까이, 뭐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미국은 훨씬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그렇지만 그동안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이 좀 반갑고, 거기다가 환율이 좀 많이 꺾였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좀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번 주부터 봉쇄를 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안 좋았죠. 일방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좀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안도 랠리, 그러니까 뭐 엄청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조금씩 완화된다. 그것만으로도 시장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좀 2800이라도 한번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 레벨을 향해서 조금씩 좀 움직여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이게 달러가 좀 약해지니까 확실히 매수가 들어오죠. 던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 쪽으로는 사료가 오늘 다시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육계 관련주들 오늘 다시 가고, 영화 관련주는 오늘 뭐 상 받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 단발성인데,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뭐 영화 관련주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화관이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예전보다는. 리오프닝 수혜는 맞는데 오늘 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좀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씨의 좀 수상, 그게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야죠, 오늘 같은 날은. 왜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오늘은 이제 그 미국에서 성장주가 다 폭등했어요. 왜? 금리가 꺾이면서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이 두 가지가 괴롭힌 게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엔터주도 오늘 좋습니다. 오늘 뭐 JYP라든가 CJ ENM, 하이브 이런 기업들이 힘을 좀 내주고 있고, 좀 더 올라가야죠. 웹툰주, 뭐 NFT도 성장주죠. 농업 관련주들 오랜만에 강하고, 농우바이오가 아까 제가 보니까 잠깐 봤어요. 농우바이오 이제 아까 제가 아침에 3프로에서 한 분이 징징쇼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시길래, 얘가 상대적으로 못 갔죠. 근데 얘가 이제 이 기업의 주력 상품을, 자 여기 분기보고서 봐서 들어갔거든요. 농우바이오가 왜 다른 농산물 관련주는 다 올라갔는데 얘 왜 안 갔을까 한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서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면 주요 제품 중에 뭐가 있냐면, 비중이 제일 큰 게요, 요겁니다. 제일 큰 게 무하고 배추예요. 무, 고추 보이시죠? 요게 비중이 제일 큰 게 고추 보이세요? 고추가 32% 비중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작물 재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높은 게 수박, 뭐 여기 뭐죠? 요거는 이제 토마토,
이런 쪽인데, 근데 연간으로 보면요, 이 무, 고추, 토마토가 비중이 제일 커요. 무, 고추. 근데 일반적으로 고추가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 무, 토마토 이 세 개가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근데 무값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보이세요? 무 가격이요 떨어졌어요. 오히려 12만 5천 원에서 9만 4천 원. 그리고 고추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8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토마토는 3,788만 원 맞죠? 킬로그램당 3,788만 원이 참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후바이오가 못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 아닌가. 주력 제품들의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좀 급등했는데 그 무하고 고추하고요 토마토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토마토는 반토막 나버렸고, 그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농후바이오 이제 주주분들은 한번 요거 데이터를 꼭 체크를 해보세요. 왜 안 갈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저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CJ ENM이 강하다 보니까 홈쇼핑주들도 강하고, 뭐 임플란트도 강하고요. 전체 분위기 비료주, 그러니까 농산물 업체가 좋아요. 오늘 비철금속, 풍산. 저는 구리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구리가. 왜냐면 친환경 부품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구리니까. 그래서 오늘 풍산 좋고. 풍산 아침에 왜 이렇게 떴죠? 뭐예요? 아침에 그냥 캐나다의 포탄 10만. 이러면 사면 안 되죠. 내려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보세요. 저거 그냥 방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구리죠, 구리. 그래서 이거는 저는 왜 올라갔나 했습니다. 저런 뉴스면 지금은 좀 관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빠진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뭐 메타버스 오늘 좋을 수밖에 없고요. 블록체인, 화장품 오늘 괜찮고요. 오랜만에 뭐 다 좋습니다. 의류업체들도 지난주까지 너무 안 좋았다가 오늘 일부 기업들 좀 반등하고, JS 코퍼레이션이 좋네요. FNF랑 중국이 이제 좀 열리니까 면세점, 반도체 장비 다 살아납니다. GST가 오늘 오랜만에 올랐네요. 테스도 좀 강하고, 3D 낸드 플래시 오늘 뭐 급등은 아니지만 회복되고 있고, 워닝 머티리얼즈, 유진테크, 제우스 뭐 이런 기업들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빠지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해운주인데, 오늘 페노션이 왜 이렇게 빠진지 아세요? 그 BDI 지수가 급락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밀리는 흐름이고, 뭐 저는 BDI가 쉽게 끝난다고 보지는 않는데, 뭐 기회가 또 오는 거겠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 BDI 지수의 하락, 2차전지 쪽은 오늘 이노베이션하고 삼성에스테이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리츠즈는 이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수혜주인데 물가가 꺾이다 보니까 오늘 좀 빠지고 있다. 원숭이 두창은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이 녹십자 MS가 좀 수혜주였던 것 같은데 웬만하면 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기업들이 좀 빠지고, 조선주 일부 조정받고 뭐 다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은 일부 해운주, 원숭이 두창, 2차전지 제조사 이 정도 제외하면 거의 다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안도랠리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시장 조금 뭐 좀 한시름 놓으시고 기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제 회복되는 단계니까 기업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 공부하러 가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 먼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혹시 이제 오늘 좀 안 봐야 되겠다, 내가 좀 별로 관심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분들 계시니까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요거랑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밥은 먹고 다니나, 이게 LS 관련된 LS랑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두 번째가 저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도 하나 있어요. 요거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네요. 있습니다. 오늘 건설 자료 하나 나왔고, IT 6월 반등을 기대할 때, 요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얘기고, 여기 건설 썼네요.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건설. 그리고 은행주 얘기 하나 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테스,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여기 김경민 연구원님 아시죠? 하나금융의 반도체 1등 하시던 이직하셨어요. 저기 IR 협의회로. 인텍플러스 쓰셨더라고요. 오늘 처음 보고서 나왔습니다. LG, 그다음에 한국자산신탁. 제가 오늘 본 보고서 중에선 얘가 제일 낫어요. 제 개인적으로. CJENM 오랜만에 나왔고 되게 내용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코텍까지. 이렇게 저런 오늘 이제 순서니까 혹시 오늘은 그냥 안 들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4월달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나왔는데 잠정치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8% 감소했는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유럽이 안 좋았고요. 미국과 인도는 성장을 했어요. 근데 핵심은 삼성이 너무 잘했어요.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이 점유율 지키고 인도 1등 하고요. 미국에서도 2등 했는데 점유율이 확 올라갔어요. 애플 게 안 팔려가지고. 중국은 뭐 거의 의미 없는 시장이고 삼성한테는. 원래 중국에서 안 팔리잖아요.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41%,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유럽 점유율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은 선전하고 애플은 신제품이 없으니까 선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려가 컸었죠. 이거 뭐 삼성 스마트폰 안 팔리면 어떡하나, GOS 이슈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좀 너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과도하게 좀 늘린 것도 같긴 한데 힘을 냈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미래에셋의 박광래 연구원님이 시황 데이터인데 중국의 신용자극 지수라고 있어요. 크레딧 임펄스라고. GDP에 비해서 신용이 얼마나,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게 늘어나면요 대출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좀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4월 지표 부진했지만 리커창 총리가 요새 발언 엄청 세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이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경기 부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부양책 강력하게 쓸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래서 장조우 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비 쿠폰 발행하기로 했고, 특수목적 지방 특수목적 채권도 발행량이 최근에 급증해가지고 올해 8월 정도면 이 쿼터가 있어요. 발행해야 되는. 그거 다 소진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역발상으로 중국을 좀 보자는 내용이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 살아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면 우리나라 IT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반도체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반등을 좀 해주길 바라고, 그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한테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요거를 6월부터 뭐 진짜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전망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누가 봐도 전기차잖아요. 그죠? 이건 100%죠. 그리고 전기차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도. 이것도 명확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변화의 교집합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걸 필요하게 하는 게 뭐죠? 송배전. 발전해서 전력 인프라 깔아줘야 이걸 딱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송배전 인프라,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 하는 업체가 어디냐면 LS잖아요. LS랑 LS 일렉트릭.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일진정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자세한 건 읽어보세요. 한국투자증권. 근데 요런 게 예약된 거니까, 그 약간 요약된 거니까. 그래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둘 다 교집합은 전기죠, 전기. 전력 인프라를 깔아줘야 그걸 신재생으로 생산해서 전기차에 뭐 보내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송배전 관련된 업체들, 특히 LX하고 LS 일렉트릭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IT 같은 경우는 6월 반등을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KB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해요. 미래에셋.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상해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6월 1일부터 그 봉쇄가 해제됩니다. 해제되면서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 같은데, 이미 중국 징수가 8.4%나 반등했고, 이렇게 되면 반도체 스마트폰이 좋아지겠죠. 특히 광군제가 다가오거든요. 광군제 말고 징둥데이, 6.18 쇼핑데이라고 합니다. 여기 징둥데이 매출의
상위 1, 2위가 가전하고 스마트폰이에요. 그럼 많이 팔리겠죠 이번에. 보복 소비까지. 그래서 억눌렸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노텍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스마트폰 부품 회사 이런 쪽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건설도 지금 요거 읽어본 결과는요, 지금 착공과 분양, 우리나라는 착공하고 바로 분양 들어가잖아요 원래 선분양이니까. 근데 지금 분양이 잘 안 된대요. 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가격이 워낙 낮게 지금 분양가 책정되다 보니까 분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담금까지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선, 그래서 시점을 늦추는데,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요거죠. 이제 국토부 장관이 6월 중으로 개선안을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분상제.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정이 된다면 건설주한테는 긍정적인 게, 건자재 가격 지금 전가를 못해요. 아니, 왜냐면 분양가를 올려야 건자재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가격 전가를 못해가 주가 다 폭락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저게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만약에 되면 좋은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또 주가는 그냥 지지부진하겠죠. 해외는 이건 저도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해외 쪽 국제유가 증가 상승하면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의 수정안 기대감,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주가가 조금씩 회복되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다. 예. 이게 할인율을 계산해 봤더니 옛날에 공격적인 부동산 규제 막 발표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랑 거의 비슷하게 할인받고 있대요. 그 정도로 싸졌다는 얘기죠 지금 주가가.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 영향은 2분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게 노운 팩터가 뭐냐면 이미 선반영됐다. 아시죠? 노운 팩터, 이미 알려진 요소, 요거는 이미 알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뭐 건자재 가격 올라가서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 2분기 실적이 이제 과연 우려만큼 안 좋게 나올지, 생각보다 잘 나올지 이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설주를 막 올라간다고 쫓아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기다리세요. 어차피 지금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기다리면서, 오히려 조정받으면 뭐 나쁘진 않겠죠.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 조정실을 이용하시고 최소한 2분기 실적은 확인을 해보자. 2분기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비중을 실을지 말지, 그건 그때 가서. 그러니까 2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 게 있으면 그쪽에 비중을 실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면서 좀 버티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증권주는, 아니 은행주는 저는 꼭 한 개 기업 정도는, 제가 이제 꼭이란 표현 쓰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규제가 있어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은행주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한 개 기업 정도는 담아 놓으시면 괜찮다고 전 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지방은행이 워낙 배당을 많이 주고 제2비금융지주가 막 8%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은행은 모멘텀은 없어요. 하반기 되면요 모멘텀 꺾여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왜? 하반기에 금리 상승이 멈출 것 같아요. 지금 물가 피크아웃 조짐 보이니까. 근데 왜 그래도 괜찮냐면 채권이 됐어요. 이제 배당을 6% 대부분 보장해 줍니다. 깜짝 놀래요. 진짜 배당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배당은 많이 주죠. 근데 증권보다 은행이 배당은 더 낮죠. 왜냐하면 이익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채권처럼 받고 싶다. 예. 그러면 은행주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것도 이익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좀 둔화돼서 주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현대모비스는 목표가 낮췄지만 이제 하반기에 좋다라는 내용이고, 제일 괴롭힌 게 이거잖아요. 물류비잖아요. 반도체랑. 반도체는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고 물류비도 실제로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3분기부터는 개선되고, 그리고 핵심은 현대차 주력 계열사인데 요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친환경, 신기술, 전동화, 이걸 맡아서 하는 업체가 모비스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버텨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도 되게 안 갔던 반도체인데 목표 주가 35,000원,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이 거의 바닥까지 왔고
이익이 2분기에 좋대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3분기는 안 좋대요. 이익이 좀 감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는 좀 염두에 두시되 지금 밸류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전체 이익도 증가할 것 같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낸드 플래시 장비 있죠, 3D 그거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려로 지금 주가 안 좋았지만 PER이 8.7배로 굉장히 지금 이제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텍플러스는 이제 오랜만에 보시죠. 김경민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썼고, 반도체 2차전지 검사 장비 역사를 새로 쓰는 작은 거인이고요. 이게 두 가지를 해요.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외관,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의 외관이 잘 됐나 이런 거 이제 검사하는 건데, 반도체하고 2차전지 배터리 있죠. 이걸 동시에 다 해요. 그래서 미국의 KLA나 일본의 타카오카 도코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이제 이런 시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확대했고, 그리고 미국 반도체 장비사가 지금 그 캘리포니아가 셧다운 됐고,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때문에 중화권 업체들이 작년부터 국내 업체를 많이 두드려요. 그래서 인텍플래스가 수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에서는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작년에 1000억을 넘겨버렸고 올해는 1400억. PER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예전에 20배까지 거래되는 기업인데 지금 12.5배밖에 안 돼요. 평균 3년 평균이 16.9배. 그래서 저는 인텍플러스 이제는 좀 괜찮다. 밸류상으로는 저 김경민 연구원의 의견대로면 12.5배면 싼 거죠.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16.9배니까 여기서 16.9배만 봐도 주가 한 30% 정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0% 오른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밸류가 그만큼 저렴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텍플러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반도체 중에 2차 전기랑 이거랑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죠. SFA. 예. 그리고 LG가 정말 오랜만에 자사주 매입 발표해가지고 24년까지 전체 주식의 4.3%. 소각해주면 더 좋은데 소각은 안 하더라고요 아직. 아무튼 뭐 아쉽지만 그 자사주 취득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일단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 배당도 많이 줄 거래요 앞으로. 그래서 그동안 LG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LG CNS 상장도 남아있고 하니까 진짜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아주 그냥 너무 안 가가지고 억눌려 있었는데 한 번은 가네요. 그래서 조금 오늘 좀 LG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고, 한국 자산 신탁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많이 설명드렸죠. 신탁회사. 신탁회사를 저는 괜찮다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산 그 이번에 둔촌 주공 사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결국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 하는 방식보다는 신탁회사에 맡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된다면 신탁회사의 수주가 늘어나겠죠.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한국 자산 신탁이 좀 매력이 하나 더 있는 게 자회사 자산 캐피탈이 있어요. 한국 자산 이게 대출해주는 업체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수혜줍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이 부분은 또 호재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활성화, 자회사 자산 캐피탈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이거 두 개 때문에. 아니 PER이 3.6배, 배당을 6%나 줘요. 그러니까 너무 좀 과도한 할인 같아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지금 너무 할인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 CJ ENM도 오늘 오랜만에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꽤 높죠. 207,000원. 엔터에서 600억 번대요. 그러니까 요 아이돌들이 주력 아이돌인데 요 4개 아이돌이 돈을 작년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451억, 올해는 610억. YG JYP랑 맞먹는 규모고요. 음반도 90% 늘었고, 더 놀라운 건 작년에 일본에서 판매된 K-팝 음반이 658만 장인데 이 CJ ENM 소속 점유율이요 무려 40%나 된대요.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나 봐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는데 일본 인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공연 일본에서도 콘서트 많이 하겠죠. 그리고 티빙
파라마운트 아시죠? 미국의 영화 제작사. 요게 OTT가 나와요.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근데 티빙에 들어가요. 티빙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티빙을 구독을 하면 이것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올해 최대 52편의 영화 드라마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자회사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동안 우려감 때문에 엄청 빠졌잖아요. 막 뭐 실적 안 좋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좀 높일 시기 아닌가. 또 성장주들을 조금씩 올라가니까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좀 ENM도 잘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텍인데 그 카지노 모니터 아시죠? 이게 토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텍은 카지노 그 슬롯머신 아시죠? 슬롯머신 이렇게 777 나오고. 예, 저도 옛날에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슬롯머신 모니터 코텍 토비스가 경쟁사고. 근데 코텍은 카지노 절반, 교육용 전자칠판 아세요? 이렇게 인터넷 강의 같은 거 할 때 전자칠판, 아니면 이제 학생들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전자칠판 요새 많이 쓰죠. 그게 34%. 토비스는 좀 달라요. 카지노 모니터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토비스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있죠. 그 앞에 계기판, 여기 모니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나는 자동차가 더 나은 것 같다. 전장시장 커지니까. 그러면 토비스. 나는 그래도 1등 기업. 제가 알기로는 코텍이 1등으로 알고 있어요. 카지노 모니터는 전 세계에. 그러면 이제 이쪽. 리오프닝 수혜를 원한다. 그럼 얘가 더 나아요. 왜냐면 전자칠판도 이제 학생들 수업을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 아무튼 최근에 사이언티픽 게임즈에다가 신규로 또 공급한 게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좋아진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174억 정도 전망하는데 시총에 비해서는 싸죠. 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가 원재료가 LCD잖아요. 이게 너무 작년에 많이 올랐고, 물류비, 운송비, 컨테이너선 이게 상승했는데,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LCD 가격 떨어지잖아요. 물류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많이 못 해드렸고, 제가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전자공시도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한 번씩 다 점검해드리니까 전자공시 통해서도 많은 기업들 이렇게. 오늘은 보니까 HSD 엔진이 또 수주 따냈어요. 요새 기억나세요? 계속 수주 나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몇 번. 수주 공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게 다 나중에 실적이 잡혀요. 오늘도 여기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또 떴습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근데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 고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전자공시 고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전자공시 부분은 제가 최대한 다 수집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직접 찾아서, 예, 오늘 HSD 엔진 나왔구나.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것까지 다 뭐 공부를 다 해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개인 채널 하게 되면 좀 더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하겠지만, 아무튼 대우조선해양의 10.7%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전자공시 하나 정도 현재 지금 오전인데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죄송한데 여기서 좀 일찍 마무리하고, 제가 내일은 조금 더 시간 더 할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예, 5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좀 시장도 좀 강하게 계속해서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힘내시고 6월은 좀 회복의 장이 진짜 좀 펼쳐지길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아무튼 좀 최악은 지나가니까 여유를 가지고 좀 계속 좀 잘 버텨주세요. 예.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